저 처음에 한 10억 정도까지 벌고 나서 내 생에는 30억이 한계겠다. 그래서 내 생에 경제적 자유 얻는 거는 포기했다 이런 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천 정도 버는 게 제 한계라고 생각을 했고, 2천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나가고 빠지고 하면은 1년에 저축하는 게 1억 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억이라고 하면 30년 걸리잖아요. 20억이라 그러면 20년 하고. 근데 그 텐션으로 앞으로 20년을 더 살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문제가 한 군데서 제가 한 500에서 700 이렇게 남는데, 2호점 열고 3호점 열면 2천만 원, 3천만 원 갈 줄 알았는데, 2호점 여니까 하나에서 버는 게 여기서도 빠지고 400대까지 떨어지고, 2호점에서도 200대 늘리는 게 더 해서 늘려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효율이 1이었으면 2호점 여니까 0.6, 3호점 여니까 0.4, 그 다음에 이거 1이었던 것도 0.8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늘려도 2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 200짜리, 월 300짜리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굴을 파서 그거를 합계를 하면 좀 더 나아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까 세율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돈을 벌어서 갈 수 없게 막혀 있구나. 근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SNS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이 뭐였냐면은, 어떤 저희 스튜디오 고객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 연예인도 와. 그러니까 연예인급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게 어디였냐면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이 바로 블랭크 TV라는 데였어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죠. 블랭크 TV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되고, 그냥 우리 고객이었는데 책에서 보던 손정희 투자를 받았다 그러고, 이건희 회장 옆집을 구매하고, 일련의 사건들이 TV,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말하면은 사실 영상을 몇 편을 해도 사실 과정보다, 그렇게 해서 뭘 알게 됐냐, 이게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계속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15단계, 15단계를 알게 됐어요. 그 중에 1단계, 원래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하나의 길. 1에서부터 15단계가 하나의 길이었어요. 하나의 길. 근데 1단계에서도 경우의 수가 갈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를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한 40주는 걸려요. 그 중에 1단계에서 갈라지는 경우의 수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단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와도 되는 분들, 될 분들은 이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1단계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SNS에서 수익화를 만드는 단계 중에 여러 단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거를 실제로 저희는 이제 트레이너가 직접 붙어서 1대1로 상황을 케어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단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트레이너가 붙었는지, 트레이너 관리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강의로 만든다면은 이게 한 200강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는 것도 250강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단계 중에서 1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컨텐츠를 만들어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든다 자체는 사실은 그 전 단계고, 컨텐츠를 만들지도 못해요. 근데 컨텐츠를 만든다에 대한 수업도 있죠. 그러고 나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컨텐츠를 만들어도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문제 강도 자체가 약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시장이 없거나, 컨텐츠 만드는 건 있어. 근데 시장이 없거나 문제가 약하면 돈을 벌기 어려워요. 이 기본 개념이에요. 강의에서 수많은 개념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검색은 탐색보다 더 의도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들 검색창에 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탐색이라는 건, 이건 추천이에요, 추천. 그냥 우리가 핸드폰 봤을 때 뜨는 거 보는 것보다 검색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게 문제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무료로 얘기해도 될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런 건 이제 기본 지식이죠. 이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1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검색량이 높은데 유튜브 조회수 합계가 낮습니다.
검색량이라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검색량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 합계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주방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여기 보면 이 합계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회수에 어떤 거를 1회 검색했을 때 나온 검색량의 합계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량은 높은데 유튜브 조회수 합계가 낮아요. 그러면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직 콘텐츠 마켓에 진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검색어는 높은데 어떤 언어에, 어떤 단어에 검색량은 높아요. 근데 그걸로 검색했을 때 나온 유튜브 조회수 합계가 낮아요. 이건 뭐냐면 검색어와 컨텐츠의 제목의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 고객의 언어로 컨텐츠를 번역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 회원의 채널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 1단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검색량은 낮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검색량이 낮아요. 컨텐츠당 조회수 합계, 컨텐츠들의 조회수 합계는 높아요. 그러면 고객이 직접 검색하지 않았지만 검색은 안 해. 그러니까 적극성은 떨어지는데 보여주면, 그거와 관련된 거를 보여주면 반응하는 주제라는 거잖아요. 그 검색어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검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조회수는 높아요. 그럼 뭐예요? 고객이 직접 검색하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면 반응하는 주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컨텐츠에서 어떤 것으로 검색해야 되는지, 어떤 걸로 지칭해야 되는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 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네이버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검색 시장으로 유입시키면 검색 시장을 먼저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키워드가 전월 검색이 없었는데 검색이 탄생하게 되면 거기를 따라서 바로 붙는 애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면, 그 검색어를 만들어내는 데에 내가 공을 들였다면 상표권을 등록을 한 뒤에, 아니면 그 검색어가 만약에 어떤 유명인 기반이면은 그 유명인의 성명권이나 초상권이나 그런 거를 먼저 계약을 한 뒤에 그 검색 시장으로 유입시키면 검색어를 평생은 아니지만 1년 정도는 검색 시장을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조회수는 높은데 매출이 낮아요. 그건 뭐예요? 관심은 있지만 돈 낼 정도는 아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가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느냐의 차이라고 하면 더 명확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컨텐츠, 조회수는 높은데 매출이 낮은데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 그러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컨텐츠, 풀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컨텐츠로 활용해서 그것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입구를 넓히고 설득 과정을 설계하면 매출 증가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를 딱 봤는데 러닝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보면 이거는 어때요? 컨텐츠가 최근에 영상 분포를 보면은 조회수가 3.6억 개인데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평균값도 87만 정도로 구독자도 굉장히 높은, 그쵸? 구독자 합계가 2.3억에 조회수 3.6억이에요. 경쟁 컨텐츠도 많고 컨텐츠 생산량도 많고 반응도 높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경쟁 컨텐츠 많다 그래서 진입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높은데 경쟁 컨텐츠가 너무 많아. 그럼 차별화 관점이 필요한 시장이고 잠재 고객의 배경 지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점, 원래는 굉장히 낮게 시작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시장을 처음 도입할 때는. 근데 기본적인 전체 수준이 바뀌어 있는 시장에서는 컨텐츠 시작점을, 그 수준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는 어떤 게 있나요? 경쟁 컨텐츠가 많은데 최근 반응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컨텐츠 시장 포화 가능성이 있죠. 시장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접 가까운 문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랑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잠재 고객 유입을 만드는 것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경쟁 콘텐츠가 적어요. 예를 들면 경쟁 콘텐츠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시크릿 창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무 알고리즘에 안 묻었기 때문에 검색하여 시작하기 이렇게 나오죠. 강아지 이렇게 봅시다. 아기 강아지들 첫마당 산책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 경쟁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럼 이쪽에 똑같은 걸로 다 찹니다. 봐, 강아지 다 강아지죠. 주제가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보이세요? 근데 이건 뭐예요? 흔한 남매. 이건 강아지 컨텐츠예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한 개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강아지예요? 아니죠? 이게 강아지죠. 2개, 3개. 이것도 강아지인가? 강아지.
그다음에 해리 4개, 그다음 뭐 고양이, 강아지. 지금 보면 뭐예요? 자, 강아지가 다 햄스터도 껴있고요. 4개, 5개, 6개. 나머지 다 강아지입니다. 자, 뭐예요? 경쟁 컨텐츠가 많죠. 경쟁 컨텐츠가 많은 데다가 자, 옆에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7개월 전, 1년 전, 1년 전, 4년 전, 1년 전, 9일 전, 1년 전, 5개월 전, 1개월 전, 여전히 계속해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강아지 말고 경쟁이 낮은 시장은 뭐 있을까요? 광어 다운샷 보겠습니다. 자, 광어 다운샷은 보면 바로 옆에 뭐가 붙었어요? 광어가 아니라 게와 새우, 문어. 그죠? 그 다음에 골프. 어때요? 일본 참교육이란 소재로 보증금 6억에 관리비 럭셔리 실버타운, 스타크래프트, 무늬오징어. 광어 다운샷이 안 나와. 그죠? 광어 하나, 2개. 람보르기니 한문철 TV가 나와요. 뭐예요? 예? 참치잡이, 참교육, 아반떼 문제. 이건 뭐예요? 문어낚시. 광어 다운샷 컨텐츠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쟁 컨텐츠가 적은데 구매 전환이 높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그 안에서 조회수는 높지 않지만 독점적 컨텐츠 구조를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독점적 컨텐츠를 구축하면 자연적으로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의 비난이죠. 그리고 검색량만으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매니아 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 시장을 검증하고 보완해가지고 기존에 이거와 관련된 시장이 있잖아요. 그걸 검증하고 보완해서 폭발적으로 매출 증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 컨텐츠가 적은데 구매 전환이 만약에 높다면 광어 다운샷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경쟁 컨텐츠가 많고 적음을 알려준 거예요. 구매 전환이 높고 낮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랜딩 페이지 연결해서 매출이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겠죠. 예를 들면 실제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2억 얼마를 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이렇게 들어간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뚫려서 밑에서부터 해서 유료 고객으로 얼만큼 전환이 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기록들을 남겨놔야지 경쟁 컨텐츠가 적고 구매 전환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 보면은 유입에서부터 매출까지 나올 때까지 이 전체 고객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고객 여정을 다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여기에다가 판단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단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1단계. 지금 딱 봤을 때 그 시점적으로 알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검색량도 올라가고 조회량도 올라가고 컨텐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근데 내 매출은 정체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익을 내가 전혀 못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시장과 결이 안 맞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경쟁 채널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장 조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의 구조에서 배우고 컨텐츠 트렌드가 내가 지금 맞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컨텐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해결형 컨텐츠가 있고요. 문제 인식을 시키는 컨텐츠가 있어요. 같은 브이로그더라도 문제를 인식시키는 컨텐츠가 있고 문제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교육하는 컨텐츠가 있고 해결하는 컨텐츠가 있고 비교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똑같은 브이로그라도 이거는 어떤 똑같은 이렇게 서서 썰푸는 영상이더라도 문제를 인식시키는 컨텐츠가 있고 그죠? 해결하는 컨텐츠가 있고 비교하는 컨텐츠가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인식 컨텐츠의 반응이 높아요. 해결책을 알려주는 컨텐츠는 반응이 낮아. 자, 문제를 인식시키는 컨텐츠의 반응은 높은데 그 시장에서 그 채널이 해결이 명시된 컨텐츠 반응이 낮습니다. 그럼 뭐예요? 잠재 고객이 아직 문제를 인식만 하고 실제 삶의 영향을 아직 안 받고 있어. 아니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가치와 가격 비교를 해야지 구매가 일어나는데 이게 구매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결정이죠. 가치가 5인데 가격이 6이면 구입 안 한다는 얘기예요. 6원이라는 게 아니라 5 가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를 해보자면 시장에서 어떤 10분위로 나눴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면 사람들 구매를 안 한다고, 합리적이라면. 이 가치라는 건 실질 가치도 있고 인식되는 가치도 있겠지만 여튼 그런 거 복잡한 얘기 지금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가치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지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가치와 가격 비교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무료 교육이든 아니면 시딩이든 잠재 고객에게 이 해결책을 구매하는 것에 그 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넣어야 하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럴 수 있어요. 해결 콘텐츠 반응이 높고 검색량 증가 추이도 발생하는데 비교 콘텐츠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비교 콘텐츠의 어떤 성과도 성과인데 콘텐츠 발행량, 시장에서 비교 콘텐츠의 콘텐츠 발행량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비교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 비교와 증거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해결 컨텐츠가 지금 반응성이 높잖아요. 해결 컨텐츠인데 비교와 증거가 포함된 컨텐츠를 제작해서 해결 컨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시장도 있을 수 있어요. 컨텐츠에서 구매 전환 높은데 가격 관련 노이즈, CS가 급증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격 저항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구매 검토 관련된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뭐예요? 가격과 가치를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컨텐츠 시장에서는 무료 해결법만 소비하는 컨텐츠만 성장하는 시장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가치도 느끼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돈이나 시간,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제외한다면 돈이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시장에서 수익화를 하려면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켜주는 해결책이 강한 경쟁력을 갖게 돼서 지불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시간을 넣는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을 넣는 것을 하다가 그거를 다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1단계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분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해상도 높게 컨텐츠 시장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단계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2단계에 대해서 교육을 해도 이해도 안 되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개념이 맞네 어쩌네 이런 다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광어 다운샷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바다 낚시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광어 낚시를 설명을 해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투둑 치다가 터덕하면 광어고 투둑투둑하면 바닥이 좀 고르지 못한 데서 바늘이 턱턱 걸리고 있는 거고 턱 걸려가지고 그냥 찡 땡기면 바닥에 돌이나 뭐 그물에 걸린 것이니까 줄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실제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터덕이구나 뭐 이게 툭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딱 했는데 줄이 터졌을 때 이것이 터덕이 아니었구나 딱 올려봤는데 광어일 때 내가 느꼈던 것이 터덕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실행을 통해서 해당 단어에 대한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해상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남의 낚싯대 끝에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물고기가 물은 건지 아니면 바닥에 걸린 건지 아는 상태까지 점차 이 해상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경험이 확신을 만들고 이 확신이 또 다시 실행하게 만듭니다. 경험이 확신하게 만들고 실행하게 만들고 다시 그러면 실행을 통해서 또 경험치가 쌓이면 더 확신 수준 올라가게 되고 실행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이론이라는 게 있을 때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올라가고 실행하게 되고 학습을 하더라도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터덕하는 느낌이 어떤 손가락에서 나타나고 광어가 물었을 때 내가 이 릴을 돌리는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죠? 아니면은 어떤 팔의 각도에서 어떤 낚싯대에 힘을 받는 순간 그거를 수치화해서 알려주고 그런 요구를 해요. 왜냐면 사실은 경험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실행 자체를 안 하니까 사전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근데 사전적으로 안다는 거는 실제로 넣어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는다는 세계를 아예 모르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이라는 그럼 숟가락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숟가락을 뜨는 각도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숟가락을 넣는 것은 그 입을 움직일 때 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힘을 받는 원리, 낚싯대가 힘을 받는 원리라든지 낚싯대의 탄성 정도 이런 걸 아무리 배운다 그래도 실제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 정도만 배우고 나가서 광어를 한 10번 낚을 때까지 낚시를 해봐라. 이 이해도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사람은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실행하라 그래? 내가 완전히 다 이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빠지냐면 개념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낚싯대 릴의 원리와 릴을 감는 손가락의 각도, 인간 뇌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학적 아니면 해부학적 개념, 실제 손가락 건과 근육 섬유의 방향과 해당 근육에 퍼져 있는 신경계와 혈액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광어를 낚는 시도를 안 한다고요. 왼손으로 드는 게 나은지 오른손으로 드는 게 나은지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이 나은지 이런다고. 개념이나 이론적인 거는요, 실행이 병행됐을 때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광어 낚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유튜브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니까. 실행이 있어야 된다. 실행이 있어야 된다. 개념적으로는 영원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박살이 나 있냐면 이 이론에서 경험으로 연결하는 그 고리가 고장난 사람이 많습니다. 손바닥만한 깻잎 광어라도 낚아보면 바로 아는 거를 AI랑 계속 대화만 하는 사람들이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고리를 깨는 것만으로도 수익화 가능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됩니다. 자, 보면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검증해 봤어요. 근데 보면 전체 저희가 회원이 3,000명대 후반 4,000명 정도 되는데 4,000명 정도 돼요. 그중에 1,134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검증을 해봤단 말이에요. 수익화 비율에 대해서. 실제 숫자를 보면 주당 0.8개 이상 올리는 사람이 612명이에요. 그중에 521명이 수익화 85.13%가 수익화됩니다. 주당 1개 이상 올리는 사람은 87.75%가 돼요. 주당 1.2개 이상 올리는 사람은 89.55%가 수익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주당 1.2개 이상은 한 89.55%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이거를 다른 게 있나 하고 저희가 수많은 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저희 수업 듣는 사람 중에 가장 수익화 비율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엔 이 경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과 이론의 세계에서 실행으로 넘어오는 이 고리를 깨주는 것만으로도 수익화 가능성이 빠르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뭐 아무리 만들고 성실하게 해봤자 수익화 안 될 수라면 안 된다. 아니요, 배우고 하면은 몇 프로 된다고요? 85%, 87.75%, 89.55%까지 올라온다고요. 그냥 내가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경험만 하는 건 또 다르죠. 왜? 내가 예를 들어 바다에 나가서 경험만 해요. 낚싯대 들고 나가서 그냥 혼자 미끼를 멀껴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광어가 잡힐 때까지 해서 언젠가 광어가 잡힌 거를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만도 답이 아니고 이론만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결합돼야 되고, 그게 저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이 길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40주가 길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면은 10달 정도인데, 10달이라는 게 어떤 애가 태어나려고 그래도 10달은 걸리잖아요. 제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10억 이후에 폭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상대적으로 이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의 더 본질은 뭐냐면, 저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편견 없이 실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나한테 맞게 적용하고, 적용한 다음에 시스템화 시키는 체계를 만들고, 그걸 남한테 교육하는 거, 그걸 우리 직원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되는지 보는 거. 그런 5단계예요. 개념과 논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념이랑 논리로 판단하기에는 내 지적 능력이 그것을 단어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치가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념적 의심으로 경험이 만들지 못한 확신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도요,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얘기하니까 10분, 20분 안에 설명이 되지만, 이거를 전부 다 만들려고 저희가 몇천 개 채널들을 교육하고, 그거 피드백 받고, 그 안에서 케이스들을 스터디하고, 그걸 해결해 가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공짜니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이었지만 경험적으로 만들어낸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스스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나는 내세울 전문성이 없는데, 너무 평범한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걸 극복하고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 분들이 10년 경력을 새로 쌓는 게 아니라 내 평범했던 경험에서 돈이 되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유명해도 돼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돼요. 그것 자체도 무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돈과 명성도 얻고 책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제가 공개해 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어디 있냐면은 지금 이 비디오 나가잖아요.
그럼 맨 위에 이렇게 고정 댓글로 해놨단 말이에요. 고정 댓글.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칼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상품 없이 시작해서 스킨케어 채널로 천안 거주하는 2003년생 남성이 2억 원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업 경험 없이 1억 7천만 원 매출 발생시켰습니다. 이분은 부천 거주하는 1990년생 주부예요. 이분들은 상품을 보유한 사업가도 아니었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인플루언서도 아니었어요. 보면 월 매출 2억을 처음으로 넘겼다. 63주 차예요. 이분 71주 차. 1억 7천이죠. 식재료 주방식 기구, 무엇 삼창 공구, 레몬즙 공구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극적인 주제로 조회수 수익을 번 게 아니라 고객을 모으고, 야, 조회수 수익 벌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4,000시간 아니라 8,00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걱정이 없다고요.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고객을 모으고 상품을 파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편집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품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유튜브를 활용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반 동안 검증한 방법입니다. 추가 수익 만들고 싶은 직장인 주부거나 수익 기반을 가지고 싶다면 해봅시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모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상품을 팔고 수익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추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준비해놨고 보시고 저희가 가는 방향과 철학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렇게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기 신청 누르시면 1261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기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강의가 나갈 거예요. 그 강의 안에서 비즈니스 PT가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과제들이 있어요. 그걸 제출을 하셔야지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대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게 왜 늘어났냐면 이 비즈니스 PT라는 방식, 오프라인에 와서 어떤 트레이너가 자기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끌고 가고 그 사이에 강의로 제공되고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이 방식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치가 있는지, 가격 대비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기가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기가 뭐 300명, 400명 이랬었는데 처음에 한 번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트레이닝. 여기에서 결제를 하고 한 번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만족이 안 돼. 그러면 100% 아무 조건 없이 환불을 하는 것을 넣었어요. 왜냐면 뭔지도 모르니까.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만족이 안 돼요. 100% 환불하는 것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진행하는 거로. 이게 왜 도입하기가 어려웠냐면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저희는 누가 붙어 있냐면 여기에 실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검증하고 입력하고 하는 이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인건비 어떻게 할 거야? 환불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거는 지급하겠다. 여기서 환불이 나가더라도 그냥 지급할게. 일종의 손해. 이거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걸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날까봐 무서웠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여기서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더 올라가고 이걸 지금 테스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 덕분에 대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아래로 신청했을 때는 실제 무료 강의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틀에 한 번씩 무료 강의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실제 과제도 제출해보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그 무료 강의 보다가 그냥 대기 취소하시면 되고 대기를 하신 다음에 트레이너한테 가서 내가 트레이닝까지 받아봤어요. 근데 나한테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환불하면 100% 환불 나간다고요. 트레이너도 불만을 안 가져요. 왜? 회사에서 돈이 나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적으로 그걸 한 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무료 강의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그 안내받을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입력하시고 동의를 하신 다음에 대기 신청하시면은 무료 강의가 나가게 될 겁니다. 무료 강의를 보시고 거기에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이거 내가 수행해 볼 만하다. 이런 분들만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을 올리는 부분들은 이 칼럼까지만 읽어봐도 제가 지금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칼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칼럼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